그녀는 배운 여자였습니다. 이 여자는 부산대를 나왔기 때문에 너무 똑똑한 여자고 너무 대단한 여자고 칭찬이 뭐 맨날 자상하거든. 자녀들도 영재로 키웠다며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녀. 우리 딸은 인제 한장 많은 애거든요. 우리 아들은 인제는 아닌데 걔가 좀 노력하거든요. 1등 했거든요. 그 특목고에서 청산지 쓴 거예요. 그냥 사람을 믿지 마더라고요. 그런데 그녀로 인해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.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돈도 저희가 많다 했었고 집에는 쑥 쓸면 배송 통과를 올고. 그녀와의 만남은 왜 악연이 되었을까요?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아침 일찍 아이들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내려온 부부. 당일치기 부산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. 지금 한 10번 정도 됐죠? 그 사건이 있을 이유로 지금. 사건이요? 사건? 대체 무슨 일일까?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부산까지 오는 이유는 아버님 때문입니다. 걷는 건 좀 어떠세요 이제? 오늘 나왔다. 이게 무슨 한테 전화 온 건 없어요? 없어요? 해결된 데까지 그래도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이게 무슨 일이죠? 이경화라는 여자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저 한 2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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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너무 나오거든요. 이게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. 그녀는 아버님 댁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. 자기가 들어오면 100만 원 받고 자기가 일하는 곳이 병원이 가까우니까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버님 재산도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. 재산 관리는 본인이 왜 재산 관리? 재산 관리. 그런데 살림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. 한 번씩 내려오면은 사라져요. 우리 안 만나라. 근데 와서 반찬 보면 반찬 다 썩어요. 오는 거. 내가 퍼져가지고 세탁기 빨리 돌려가지고 놀고 그래 했어. 아이고. 세 군데 하거든요. 예원에서는 아침에 나오면은 잠깐 일해주고 밥도 내가 챙겨 먹고 그 사람은 내가 또 나가서 먹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. 아, 약속한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. 예.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매달 월급으로 1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느 날은 9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. 900만 원 환급이 뭐죠? 그러면은 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너를 저축을 하면은 이제 세 공채가 된다. 그래서 내가 듣는데 종합소득세 상담을 하고 뭐 부가 상담을 하다가 세무사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900만 원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직원 등록을 해서 뭐 내년 1년 뒤에 한국 나올 수 있다.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지. 월급 외에 알 수 없는 지급 내역은 또 있었습니다. 2천만 원을 얻는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. 2천만 원 뭐냐? 얘기했더니 자기 딸이 오스트리아 유학 가는데 필요하다. 2천만 원 빌려달라.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 여자를 불러놓고 이제 2천만 원이고 왜 빌려갔냐 했더니 저희가 이제 갚으려고 했다. 그럼 차용 좀 써라. 그랬더니 이렇게 써준 거예요.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내외가 따져 묻자 2달이 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한 이 씨.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2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. 어려운 살림이지만 아이들이 똑똑해 지금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데요. 지가 하겠다고 옮기니까 저도 솔직히 안 시키고 싶었어요. 지가 알바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들면 지가 300만 원 지가 보태고 200만 원 내고 돌려달라 하거든요. 우리 아들도 그래서 갈수도 간 거예요. 그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. 지 서울대를 근데 옮겼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오스트리아 유학 갈 정도 여자들 태어날 거면은 연주에 여성 하나 있을 정도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버님이 그걸 한 번도 본 적 말만 안 들어요. 아들 옛날 사진 한 10년 전쯤 사진 저희 오픈 안 하고 가서 상 전에서 아버지도 오픈 잘 안 하고 정확한 근무지도 모르고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것을 숨기고 아버님은 가사 도우미 이 씨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. 돈이 항상 떠다니는 거고 그러면 뭐 돈을 이제 병만 주기도 하고 어렵다고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뭐 돈도 좀 많이 좀 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. 집에서 뭐 일하고 하면 그 밑에 직원이니까 어렵다 그러면 뭐 주고 그랬죠.
그러니까 20만 더 왔네. 300만 원 송금한 적도 있네.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거 같은데요? 네, 자녀들 교육비 하라고 그냥 주셨대요. 어르신 마음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갈수록 이 씨의 요구는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. 어느 순간 아버님이 이제 실토를 하셨어요. 여자가 자꾸 땅을 사달라간다. 집을 사달라간다. 이제 부담이 된다. 그럼 네가 와서 얘기해 줄래? 그만둘게. 네,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. 이 씨의 속내는 대체 무엇일까? 집과 땅을 사달라고 한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. 이제 내 분명히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내 땅을 한 100평짜리 있는 거 그대에 넣고 꼭 끼려고 싶은 사람이다.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그냥 건네본 거예요. 사장님 집 사갖고 내한테 세주면 안 되겠어요. 그 말을 내가 했어요.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지나가는 말이에요. 이상하네요. 900만 원 환급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. 그 900만 원은 내가 몰라서 저질러진 일이고 그건 내가 사과할게요. 안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걸 하겠습니까? 그 나머지 일은 진짜 솔직히 내는 내 마음을 다해서 얘기해준다고 생각했어요. 불미스러운 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이 씨. 그런데 그녀가 떠난 뒤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. 여기서 이제 시작됐어요. 이제 홈쇼핑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뭐 이제 둘씩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계속 늘어난 거예요.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녀가 주문한 홈쇼핑 제품들. 대부분 여성 제품이네요. 이 모든 걸 아버님 신용카드로 아버님 결제를 카드로 한 썼다는 겁니다. 거네요. 다음 진짜 모르셨어요? 그러면 카드 홈쇼핑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. 집 왔을 때 혹시 사달라고 사준 적 없어요? 그랬더니 없는데? 그러면 내 카드 번호 없지 않아? 그러게요.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.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은 우연한 기회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 명세서를 보고도 아휴 와가지고 얼마나 애교를 떨었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사줬을까.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제일 생식이었어요. 제일 알게 된 게. 여사님한테 물어봤어요. 아버님 생 사셨는데 생식 어디 있어요? 물어봤어요. 없는다는 거예요. 오고 싶은데 하신 적 없어요?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. 생식을 결제한 카드는 분명 아버님의 카드였습니다.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신용카드 3년치 결제 내역을 모두 뽑아봤다는데요. 거의 모든 홈쇼핑 채널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. 여성복을 많이 샀네요. 저게 다 할아버지 카드로 주문한 것들이잖아요. 가방도 있고 비싼 찻잔 세트도 있는데요. 요건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이거는 뭐 생식이래요. 이런 옷이나 그래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시고. 본적도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을까? 가능합니까?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라면 사실상 그 카드 번호 뒷번호 일자리를 입력하고 비밀번호까지 본인이 직접 입력해주셔야 결제가 되는 저희 프로세스거든요. 그 여자가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인증문자가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. 그런 저희 입체적인 어떤 인증번호까지 있는지는 아직 저희가 프로세스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. 제작진은 직접 타인 명의의 카드를 홈쇼핑에 등록해봤습니다.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가능했습니다. 네, 이 씨가 아버님의 개인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차후 이용 시 카드 번호 뒤 4자리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 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됩니다. 이제 이 카드로 언제든 주문할 수 있는 거죠. 뭐든지 주문할 수 있어요. 이런 결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걸까? 모든 홈쇼핑에 문의해봤습니다.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고객 편의도 내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한다는 서로의 믿음 속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수천만 건 중에 한 건의 일을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닌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홈쇼핑 제품들이 배송되었을 텐데 아버님은 왜 전혀 모르셨을까? 그 홈쇼핑으로 이 여자 이름으로 주문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주소가 똑같냐 이걸 물어봤을 때 똑같다고 그랬거든요.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니 배송지가 이 씨, 그녀의 집이었습니다. 주소를 저렇게 해놨으니까 알 수가 없죠. 아버님은 이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는데요. 내 카드를 많이 썼어요. 이거 언제? 안 썼어? 썼어. 굉장히 많던데. 이거 카드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사장 카드를 쓰겠어요? 내가 사장님한테 카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
그래, 그런 일이 있습니까, 없습니까? 근데, 사장님이 나한테 옷 몇 번이나 사주고 카드로 옷 사줬지. 내 전화기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. 그다음 그릇 사고 그릇도 사고 그릇 2번이나 사고. 홈쇼핑 그릇을 아버님 살림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. 꽃만 있는 거 있죠. 요것만 홈쇼핑으로 한 거고 요거는 제가 갖다 놓은 거고. 첫째 세트 되게 비싼 거? 그런 거 없죠. 보온병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. 3년 만에 드러난 이 씨의 행각. 누구보다 놀란 건 그렇죠. 아버님입니다. 아버님 제일 놀랍겠죠. 홈쇼핑에서 그 하면은 전혀 내가 뭐 허락하지도 안 했고 그 빌려주도 안 했고 그렇거든요. 그 생각이 외로운데 그래 하고 하니까 참. 내 옷도 보고 모르겠냐 그러니까 난 봐도 모른다. 모른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다. 아버님 양말 한 장 본인 카드로 사신 적 없으시면서 에이, 속상하죠. 예. 억울하시지도 않냐 그랬더니 억울하시다고 아유, 참. 그런데 이 씨는 어떻게 아버님 댁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?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아버님의 지인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. 그 사람이 고추를 심어가지고, 나도 고추를 심었어요. 심었는데, 그게 이제 바로 밥 이어지니까, 남편이 불som 해가지고, 애들 둘이 키우는데 심이 된다. 그러면 그거는 참, 우리가 없는 사람이 정직이 간단 말이야. 지인들 모임에서 안면을 튼 이 씨는 싹싹하고 어르신들을 잘 챙겼다고 하는데요. 아. 함께 어울려 근교로 바람 쐬러 가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. 문제는 지금 사람이 아버지 같은 빠르니까, 그래, 다 몰고, 맞아, 바람 쐬러 가자. 똑같이 돈 내가, 그래서 경비 쓰고, 그러고, 그 사람은 운전을 했기 때문에, 그저 밥 주고, 어떤데, 돈 남으면 3, 4만 이렇게 주죠.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. 막 놀러도 다니고 식사도 뭐 가면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다니고 몇 년생이냐? 그랬더니 64년생이래요. 근데 왜 할아버지들을 저렇게 쫓아다니지? 이상한 거죠. 당시 이 씨는 아버님의 밭일을 종종 도왔다고 하는데요. 밭을 함께 일구는 사돈 부부도 그때 이 씨를 알게 됐다는데 그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때 옆에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한테 욕을 하면서 돈 줬고 응? 몸도 주고 응? 사랑을 줬다고 뭐 자꾸 응?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. 그 아줌마가 안 나간다고. 그래서 지가 이렇게 쫓아내려고. 아줌마 도저히 못 쓴다. 그리고 살림도 엉망이다. 밥도 안 챙긴다. 뭐 자기는 요 집도 가깝고 하니까 100만 원만 주면 와서 삼시세끼 다 차려줄 수 있다. 그리고 저녁에도 외로워하시니까 와서 말동무도 대드릴 수 있다. 그땐 그녀의 말을 믿었고 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내보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씨가 일을 시작한 겁니다. 결국 내쫓고 들어온 거네요. 아버님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데요. 아버님이 이제 전적으로 이 여자를 믿게 된 게 뭐냐면 자기는 부산대학을 나왔고 자기 딸은 예화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해서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자기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재여가지고 카이스트에 들어갔고 이렇게 똑똑한 여자하고 자식들을 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한다고? 아버님은 너무 빠지신 거예요 거기에.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? 명문대학교에 둘이나 다니고 있고 또 재학 중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후광 효과, 우리가 이제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.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. 내가 못했던 일이고 이 젊은 친구들은 할 수 있겠구나.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친구들은 자수성가를 할 수 있겠구나.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피해자가 이용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악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아버님은 갈수록 많은 걸 이 씨에게 맡겼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한 날을 쓰는 거예요. 돌아다니면서 줘가지고 원룸 건물을 그때 그걸 산 거예요. 2022년 4월에 매매한 원룸 건물. 세입자 관리를 그녀가 했다고 합니다. 자기 전화번호를 그 건물 입구에다 붙여놨어요. 세입자들이 자기한테만 연락하도록. 자기를 통해서
모든 게 다 해결했죠. 301호 아저씨가 전화 왔는데요. 303하고 305호 비었지요. 예예예. 그 둘 중에 하나 써야겠다 하던데요. 그 돈은 입금해달라 할게요. 7월 7일에 간다고 내가 저한테는 문자 왔던데 후불 준다는 걔하고 203호도 오늘 집시에 붙였다 합니다. 세입자들은 이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? 이야. 그 여자분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 여자분이 사장인 줄 알았어요. 할아버지는 그냥 별로 말씀도 없고 그냥 옆에 계셨고 그리고 전화를 이분한테 이 번호로 해가지고 항상 입금했다고. 상식선을 넘은 그녀의 행동들. 가사 도우미 이 씨는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? 그런데 집 앞에서 그녀가 아닌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. 누구죠? 그 MBC 실화탐사를 제작하고 있는 권효정이고요. 예, 근데요?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? 모릅니다. 알 필요 없고요. 아, 그분이 남의 카드 가지고 자기 걸로 썼다는 건 알고 이제 모릅니다. 아니, 알 필요 없고요.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했을 리도 없고. 집사람이? 예? 이 남편과 사별했다 그랬잖아요. 말이 됩니까? 그럼 뭐죠, 그게? 그 MBC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보를 들어왔으니까요. 상대적 피해자가 있으니까요. 집에 엄마 돈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. 그 집안에 뭐 엄마하고 형제들이 집에 엄마 돈 벌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얘기 들었고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?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죠.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일 했을 리도 없고. 이 씨에게 직접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.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는 이 씨. 수소문 끝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저 MBC 사는데요. MBC요? 혹시 여기 요양보호사님? 네,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도 어쨌든 양쪽에 사실 확인을 해야 아니 돼요. 나중에 내가 법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 그때 내가 뭐 취재를 요구를 하든지 그때 내가 억울하면 할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.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요. 여보세요? PD 맞아요? 네. 저는 입니다. 오늘 저녁에 좀 볼 수 있어요? 이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? 제작진을 만난 이 씨는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. 우연히 이제 둘이서 앉아서 텔레비를 보게 됐어요. 근데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. 저는 저번에 내한테 옷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살게요.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이제 딸처럼 고맙다고 하셨거든요. 허락을 다 받아서 사용한 거죠? 예, 내가 뭐 허락 안 받아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거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 처음에는 카드를 계속 쓰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계속 막 들락날락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사라 그러고 말해라. 그래서 제가 사고 말한 거죠. 아버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. 카드를 자기가 그 어디 뭐 홈쇼핑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썼다 이러는데 나는 그래 쓰란 말 한 적도 없고 남과 또 그래 마음대로 써야 됩니까 안 되지. 예, 그건 아니고. 이 씨가 몰래 홈쇼핑 구매를 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맞아요. 그때 김해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. 아버지하고 제 할아버지하고 그때 나오는 전화했죠. 아버지 여성복 주문한 적 있습니까? 홈쇼핑 주문한 적 있으면 없으니까 뭐 취소합니다. 취소해라.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. 소속판에 저희 와서 하려고 했고 그 주문권 계획을 사라졌었어요. 2월 26일에 주문한 여성복 2건을 28일에 취소하고 주문 취소 문자를 받았는데 그날 밤 그 문자가 사라진 겁니다. 우리가 이걸 무시 세상에 나가고 잘못될까봐 문자를 해보죠. 이 씨는 당시 아버님도 홈쇼핑 주문건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할아버지가 제가 모시다 드린다고 차에 갔을 때 이제는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. 야야 이제 홈쇼핑 못 쓰겠고 그거 못 하겠다. 오늘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뭐 여성 옷을 산 적이 있냐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했다. 그날에 배송된다고 나한테 문자가 날아왔었어요. 다 반품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. 그런데 CCTV에 그녀의 수상한 행동이 잡혔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님이 쓰러진 적이 있어서 설치를 해뒀다고 합니다. 예. 홈쇼핑 주문이 취소되고 열흘 뒤에 아버님 댁을 찾은 이 씨.
아버님 휴대폰을 만지며 뭔가 확인을 합니다. 남의 휴대폰을 왜 보죠? 취소된 거는 그날 와서 확인을 한 건지 제가 이제 바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. 자기가 뭘 하려도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카드가 승인이 계속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건지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. 그녀는 평온하던 가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. 이 씨로 인해 힘든 일을 겪으며 아버님 곁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. 지난달에는 하루 빼고 다 있었습니다. 30일. 한 달 만에 갔다 오고. 지금 애들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. 아들이 서울 집에 다녀오는 날엔 사돈 어르신이 와 계시는데요. 이 씨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집에도 찾아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잘 지내십니까? 예,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. 내일 점심에 좀 뵐 수 있어요? 예. 12시 반쯤에 우리 점심 한 그릇 먹고 합시다. 얘기도 좀 하고. 오늘 점심 때 뭐 하세요? 별 발이 없다. 우리 그냥 아구찜 한번 먹읍시다. 집에 아버님만 계실 때 종종 찾아왔다는 그녀. 일을 그만뒀는데 왜 오죠? 너무 이상해요. 그때 그만두고 그 다음 달에 카드값이 없어서 200만 원을 아버님한테 가져갔다는 것도 아버님 입으로 들었어요. 15분들 왔다 갔다. 올 때마다 돈 좀 주기도 뭐 100만 줄 때도 있고 돈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할아버지가 오시라 해서 뭐라 했어 하셔가지고 내가 찾아갔지. 내가 일부러 할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. 내가 성심성의껏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못해본적 지금 얘한테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확정이 무너지겠어요. 일반 사람들은 혹시 이게 썸 타는 연애 감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노인분이 생각을 한 거는 그냥 감정적인 친밀함입니다. 돈은 엄청난 손해가 나지만 나한테 이 감정적인 친밀함을 보였던 이 사람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던 도와주고 싶었던 이런 선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어떻게든 돈을 갈취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3년 동안 아버님을 속이고 기망한 이 씨. 가족은 그녀를 신용카드 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기계조사 조금씩 금요일날 했고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서 이제 결제되도록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머지 증거자료들 확보해서 사실관계에 맞춰지면 이제 최종 판단을 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혹여 건강까지 해치진 않을까. 요즘 아버님 걱정이 많습니다. 발이 많이 부어져가지고 아버님이 진짜 좀 마음 편히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네요. 네. 자식처럼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. 남편 없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베풀었습니다. 그런데 남은 건 사람에 대한 배신감. 노년의 쓸쓸함이 더합니다. 그 속상하게 때리는 사람이 참 아무 소리가 없어야 하네. 그런데 그 지하철에